4인 비밀 회동설, 이걸 근거로 다시 청문회를 열겠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입법부에서 사법부 수장을 불러서 의혹 제기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 이번에는 임 교수님 의견부터 먼저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이 모든 논의의 전제는 다수 국민이 지금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다. 그거는 사법부도 인정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보고 안 그래도 불신하고 있는데 특히 내란 사건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이례적으로 9일 만에 지금 그러니까 2심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낸 것을 유죄 취지로 뒤집은 거죠. 뒤집을 수 있어요, 대법원에서 당연히. 그렇지만 그러려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충분한 대법관들끼리의 전원합의체 논의를 거쳐서 나왔어야죠. 그런데 아주 누가 보더라도 너무 서둘러서 판결을 내렸다고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지금 사법부가 대통령 선택권, 주권자인 국민의 대통령 선택권을 침해하려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이어갔고 그 결과 지금 고등법원에서 이제 변론기일을 이제 무제한 연기하기로 하면서 지금 일단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이 안 열리게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아까 직위원 재판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속 취소 정말 날수로 구속 기간을 산정해 오던 걸 시간수로 그런 논리도 아주 빈약한 논리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가지고 윤 대통령을 지금 석방시켜서 거리에 활보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또 아까 비공개 심리에 관해서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요. 여러 가지 뭐 국가안보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법원의 결정에서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뭐냐? 공개 재판이에요. 근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안보는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가안보가 문제가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국가안보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국가안보를 크게 염려했으면 비공개로 했겠죠. 그런데 그 재판부는 국민들의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대한 그 국민들의 큰 관심사, 알 권리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공개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입니까? 그런 고려를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다른 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느냐라고 의혹의 눈치를 보내는 게 국민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청문회가 열리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재판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내용 관련해서 대법관들에 대한 어떤 신청과 채택,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된 그 이재명 그 당시 민주당 대표죠. 그리고 대선에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이 고지됐을 때 그때 반응하고 그다음에 판결 결과가 나왔을 때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임지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9일 만에 선고하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였다면 그 문제 제기를 판결 선고일이 고지됐을 때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환영 분위기였어요. 왜냐? 그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선고를 하는 것을 보니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별로 그 판결문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서 바로 상고 기각하는 것이 확실하겠구나. 그래서 무죄가 확정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민주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거기 법무부의 검사들도 그렇지 않을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예측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는 막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가 막상 그 판결 선고 결과가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랑 다를 뿐만 아니라 불리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뭐 6만 쪽이나 되는 기록을 읽었느냐, 9일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선고를 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이다. 예, 만약에 그때 결과가 그 상고 기각이었다 해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 너무나 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법원장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러한 그 카더락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날조된 그러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면서 무조건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일단 억울하면 특검 받으라는 식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권력 서열론과 관련해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선출되지 않은 대법원보다 우위에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보다 개개 국회의원보다 그 사법부 수장인 그 대법원장이 발 아래에 있는 그런 부하 직원이나 마찬가지니까 청문회에 와가지고 호통치고 모욕하겠다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서 무릎 꿇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번 그 전원 합의체 판결 나고 난 뒤에도 청문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안 했었죠. 그때 그래서 탄핵 소추하겠다고 막 이렇게 겁박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니까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이번에도 출석 안 할 것이 명백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증인으로 소환했는데 출석 안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탄핵 소추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순전히 명분 쌓기 이용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하나 보면서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 법원에 대한 신뢰도인데요. 지금 국가기관 신뢰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 군대, 경찰, 법원 등등에 대한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가기관 신뢰도에서 법원이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삼권 분립의 어떤 균형을 지키면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뭘지 각각 짧게 한 3초 정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임 교수님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 표에 조금 더 오른쪽으로 나가면 검찰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검찰은 법원보다 더 신뢰도가 낮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여러 지금 통계에서 확인된 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거라든지 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일부 여권의 의원들이 이제 사퇴 요구를 한다든지 또 그래가지고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연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법부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이제 사법부를 이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네. 정치인들은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촉구지 사퇴를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거는 이제 사법부도 하나의 부니까 그 사법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를 깔고 있어야 되겠죠. 네네. 그러나 다분히 비난조의 그런 언변은 물론 국회에서도 삼가해야 되고 신중한 그런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 전체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신의 지금 정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면 왜 하필 이럴 때 그 세종 컨퍼런스라는 데서 외국에 많은 분들 모아놓고 과거에 세종대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은 사실은 물론 그것도 많은 말씀 중에 일부겠지만 그런 말을 이 예민한 시점에 꼭 하는 건 또 뭘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대법원장으로서의 리더십에는 평온한 이러한 사법부를 이끌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국민으로서 지울 수 없습니다. 자, 교수님 10초 정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 불신도로 치면은 아마 탑3에 국회의원과 국회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격하는 근거로 신뢰도가 낮으니까 우리가 개혁하마 이렇게 하면서 개혁이 아니라 계약을 하는 그런 법률안을 남발하고 있는 국회야말로 반성하고 정치 개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